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사전 청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사전 청약 제도가 상당히 인기리에 완판이 되고 있죠. 또 경쟁률도 수십 대 1로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청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된 미래의 소득을 내가 예상을 해서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금액에 미리 내가 선점을 해놓는다는 의미로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사전청약 제도를 보니까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지역주택조합과 사전청약 제도가 시스템이 상당히 유사하다. 그래서 사전청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내가 청약을 해야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지역주택조합 사전청약 제도가 어떤 점에서 비슷한지, 그리고 사전청약을 내가 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지 되고 어떤 점을 세심히 관찰을 하고 사전청약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최근에요, 이 분양가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그걸로 인해서 사전 청약이 상당히 이제 인기몰이를 하고 있죠. 이 분양가 상승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2015년, 16년이죠. 2015년, 16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7, 8년 전입니다. 혹시 강북에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015년, 16년도가 강북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 뉴스를 보면 난리가 납니다. 강북 2천만 원 분양을 한다. 뭐 이렇게 2천만 원 돌파를 한다. 그리고 강남 분양가가 이제 4천만 원을 돌파를 합니다. 역시 신문과 뉴스를 보면 난리가 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강북 분양가 2천만 원 돌파, 강남 분양가 4천만 원 돌파. 그러고 나서 7, 8년이 지나서 작년부터 드디어 강북은 강남의 분양가가 됐습니다. 강남은 지금 평균 분양가가 3,500에서 4천만 원 시대까지 왔고, 강남 같은 경우는 4천만 원대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던 것이 지금 거의 7, 8천만 원대까지 분양가가 거의 2배씩가, 강남도 7, 8년 만에 2배가 뛰고 강북도 7, 8년 만에 분양가가 2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자재값 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건비라든가 토지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원자재 가격, 이제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원자재 가격, 뭐 세멘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샤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사실상 절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분양가가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 이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석유, 석탄 같은 이 기본적인 필수 원자재의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저런 이유에 의해서 주택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역적인 차별화가 상당히 심하지만 인기 있는 지역, 특히 서울 같은 지역은 앞으로 2년 후부터는 정말 주택 공급 절벽 시대가 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사실상 이 내후년부터는요, 지금 청약통장 갖고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지 돼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3년 후부터는 서울에 청약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약통장이 무의미해져요. 얼마 동안? 앞으로 7, 8년 동안. 청약통장을 자체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급 자체 청약 물량이 없다. 앞으로 2년 후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청약이 내 집 마련 기회로 인해서 상당히 흥행 돌풍을 몰이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이 인기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한 금액에 내 집 마련을 선점할 수 있다. 미래에 발생된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를 앞으로 10년 전에 미리 저렴한 금액으로 선점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사전 청약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마곡이라든가 위례, 뉴홈 사전 청약에 약 3만 명 정도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6가구 모집에 3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으니까 진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례 같은 경우는 6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왔고, 마곡 같은 경우는 뭐 31대 1 평균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 정도 1월 31일 날 당첨자 발표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번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글쎄요, 뭐 제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어쨌거나 어려운 그 경쟁률을 뚫고 이 당첨이 되셨기에
말이나마 제가 축하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사전청약에 불을 지핀 장소가 한 군데가 있죠. 바로 이 대방동입니다. 대방 A 원구요. 자, 신문 기사에 보다시피 서울 대방 사전청약이 당첨되면 대박이다. 대박이다. 청약통장 올인. 위치가 너무 좋죠. 일단은 오른쪽으로는 노량진 뉴타운이 있고 왼쪽으로는 신길 뉴타운이 있고 그리고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이 또 상당히 많이 진행되는 지역이고 7호선이 있고 신림선이 또 양쪽으로 있습니다. 서부선 이제 개통 예정이고요. 이건 이제 서울대부터 시작해 갖고 여의도를 거쳐서 마포를 거쳐서 홍대를 거쳐 갖고 저기 이제 은평구까지 들어가는 노선이죠. 그리고 이제 9호선과 1호선까지 이제 교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지하철을 걸어서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뭐 마을버스 한두 정거장 가면 상당히 좋은 교통망을 갖출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업무타운 영등포와 여의도와 도심 그리고 9호선과 7호선을 타고 강남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곳에 주변 시세의 한 60% 정도 되는 금액에 그러니까 40% 할인 판매를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사전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 분양가가 7억 7,290만 원 정도가 되고 84 타입이 10억 8,357만 원 정도 추정 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한 10억 정도대 84 타입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 주변에 지금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약 15억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 여의도 같은 지역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시세를 끌고 갈 거고 바로 맞은편에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또 개발과 분양 물량들이 나올 거예요.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하이엔드급으로 해서 아마 여기도 평당 1억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 치면 지금 우리가 분양받는 건 앞으로 10년 있다 입주할 거니까 지금 시세로 안전마진이 5, 6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안전마진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박 청약통장 올인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특별공급은 22일이고요. 1순위 청약은 24일 그리고 당첨자 발표를 상당히 늦게 합니다. 3월 13일 이렇게 늦게 해야지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거의 뭐 한 달 정도 있다가 당첨자 발표를 하는 거고요. 역시 여기도 마곡 위례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죠. 자, 그러면요. 이제 사전청약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청약이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선분양 있잖아요. 선분양을 다시 한번 선분양하는 겁니다. 최근에 순살자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공사비 문제와 PF에 대한 부실 또 하나는 공사를 제대로 그러니까 법대로 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실 공사 현장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뭐 건물이 무너지고 지하 주차장이 무너지고 벽지가 뜯어지고 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천정에서는 폭포가 터져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선분양으로 인한 피해들이 많이 나오니까 선분양을 없애야 된다. 후분양으로 돌리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시중에는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와중에 이 사전청약이라는 것은 선분양을 다시 한번 선분양하는 거다. 그죠? 왜 본분양이라는 게 선분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선분양을 사전청약이라고 한다. 상당히 웃기죠. 이걸 정부가 주도해서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전청약이라는 건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19 대책 보금자리 주택에 사전청약 제도를 이제 첫 도입합니다. 그때 당시 뭐 위례신도시라든가 가밀지구 뭐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요, 이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사전청약 제도가 만들어진 4년 만에 사실상 폐지가 돼요. 뭐 폐지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다가 2020년이죠. 이제 최근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5, 6 대책에서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주택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주택이 엄청나게 많이 부족한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인허가라든가 주택 정비 사업 같은 걸 상당히 이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까봐 억누르고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 되는 인허가 착공 물량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이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공공택지에서 이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을 시킵니다. 왜? 빨리빨리 있다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착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청약을 받는다면 안심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2020년도에 사전청약 제도를 이제 부활을 하고요. 2021년도에 그러고 나서 1년 있다가 이 수도권 및 택지개발지구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서도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1110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걸 폐지를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청약은 시행이 됐다가 4년 만에 폐지됐다가 다시 9년 만에 부활했다가 지금은 의무는 폐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 12월 달에는 왜 폐지가 됐냐? 사전청약 제도를 만들고 나서 왜 4년 만에 이게 폐지가 됐냐? 이유가 있겠죠. 자, 폐지 원인을 보니까요. 이 본청약 기간이 너무 길다. 예를 들어서 사전청약을 2020년도에 한 거예요. 그런데 본청약을 2026년, 27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약까지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망 고문 단 더 이상 못 참겠다. 이거는 그래 좋아. 집값 싸게 사서 좋은 위치에 사서 좋은데 본청약까지 시기간이 길어도 너무 많이 긴 겁니다. 자, 그렇다 치면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길다라는 거는 바꿔 말해서 어떤 의미냐? 입주기도 길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에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 중에서 40%만 본청약을 합니다. 나머지는 중도 탈락. 난 못 기다리겠다. 이럴 바에는 나는 그냥 내 집을 사버리겠다. 이럴 바에는 다른 청약 시장을 가던가 차라리 재개발을 사든지 재건축을 사든 아니면 난 기존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해서 60%는 중도 하차를 합니다. 이 중도 하차하는 사람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기간이 길어졌나 보니까요. 자, 시흥-은계지구, 구리-갈매지구, 가밀-하남지구가 있습니다. 이 사전청약이요, 다 2010년도 4월 달에, 그리고 11월 달에 2010년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본청약은 그로부터 6년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흥-은계 같은 경우는 보통 6년, 6년 4개월, 5년 2개월, 구리-갈매지구는 3년 8개월이니까 뭐 거의 4년이라고 봐야지 되고, 4년, 6년 10개월, 5년 7개월, 5년 7개월. 그러니까 평균 사전청약에서 본청약까지 넘어가는 기간이 6년에서 7년이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전청약을 받은 이후에 입주까지의 기간이 2020년, 19년, 17년, 18년, 21년이니까 사전청약을 받고 나서 본청약을 받는데 5, 6년, 그리고 본청약 이후에 입주까지 또 한 4년 정도, 두와 사전청약에서 입주까지 10년에서 11년 정도가 평균 걸리는 겁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두와 사전청약에서 입주까지 10년에서 11년 정도가 평균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칠만도 하죠.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 속담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2024년 1월 달인데 10년이 지나서 2034년 1월 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갤럭시 S24인가요? 이번에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13개국 언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있다니까 이제 회화 학원을 다닐 수가 없겠죠. 그럼 10년 후면 저는 어쩌면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겠지만 이렇게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해서 제 생각에는 어학학원들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 영어나 뭐 일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나 뭐 시험을 볼 수 있는 문법반 정도만 남아 있고 성인을 상대로 한 회화 학원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AI가 핸드폰 하나가 13개국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10년이라는 시간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인구 감소 시대,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에 이 10년이라는 시간은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죠. 그걸 우리는 사전청약을 하고 기다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제도의 문제점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전청약 제도를 앞서 제가 오프닝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전청약 제도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저렴한 금액에 입지 좋은 아파트를 선공급받는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비싸고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너무 느린 건 알겠는데 비싼 건 뭐죠? 싸게 분양받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사전청약,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모든 사전청약 단지 중에서 단 2곳 빼고는 입주 시점의 분양가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 처음에 받을 당시에 분양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전청약 단지 중에 다 2곳 빼놓고는 다 분양가 인상이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입주 기간은 10년입니다. 본청약도 지연되고 입주도 지연되고 확정된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그렇죠. 그게 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공사를 하다가 문화재가 발견될 수도 있고 지자체 협의가 변수가 될 수도 있고 토지 보상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기반 시설 미비로 준공이 안 날 수도 있고 이런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을 하나 짓는 거 우리가 흔히 빌라라든가 단독다가구 하나 짓는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단독다가구나 빌라 한번 지어보신 분은 개인이 돈 벌겠다고 한번 지어보신 분들은 99%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내가 집을 안 짓는다.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파트 짓는데 얼마나 변수가 많겠습니다. 아파트 몇천 세대를 짓는데. 이러한 변수를 그냥 6년, 7년 안에 확정을 지어서 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번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오래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을 시켜서 다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는 뭐 7, 8년 안에 입주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봤을 때 최소 15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왜냐면 사전청약 받은 지역들 중에서 아직 토지 보상이 100% 끝나지 않은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없는데 아파트를 분양시켜버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런 좀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서울 대방 A 지역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여기가 지금 로또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이 청약을 했을 텐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서울 대방 A는 사전 청약은 2024년 1월입니다. 그리고 본 청약은 30년이니까 사전 청약일부터 6년간 기다려야지 됩니다. 본 청약 때까지.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 특공이라든가 사전 청약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지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난 6년 동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지 돼. 내가 6년 동안 로또를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크게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갑자기 이직을 해서 연봉이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득에 대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소득 증가도 하면 안 된다. 6년 동안 소득도 증가하면 안 되고 무주택 자격도 유지해야지 되는 게 이 사전청약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보유 기준을 보면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년 동안 소나타 이상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소득이 증가해서도 안 되고 이런 자동차도 비싼 차를 절대 몰면 안 된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건물 플러스 토지에서 2억 1,550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보유하셔야 된다. 그 입주는 32년이니까 거의 10년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왜? 여기는 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군부대의 보수적인 특성상 협의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이 훨씬 넘을 수도 있고 본청약까지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사전청약 때 우리가 얘기했었던 분양가 10억은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왜? 6년이면 인건비라든가 토지비라든가 아니면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지금 기준으로 책정을 한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의미 없는 분양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전청약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뭐 리스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할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사전청약을 들어가는 게 낫다. 이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난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4, 5년 전에 3기 신도시 청약 사전청약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지 돼요. 그런데 내 주변 친구들은 집을 사버렸어. 그러니까 최근에 올 상반기처럼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거든. 그리고 지금이 어쩌면 아직까지는 좀 저렴한 급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기회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재개발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설득 용기를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시간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얘기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제 막연하게 투자하기 힘들다. 근데 주변에 재개발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도 하고는 싶다.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재개발과 이 대방동, 혹시 재건축과 이 대방동,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과 이런 사전청약과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틀린 게 없어요. 언제 될지 모르고 분양가는 계속해서 오를 거고 입주 예정 일정도 10년이라고는 얘기했지만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근데 얘는 내가 청약이잖아요. 청약금을 일부 넣어놓은 거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6년 동안 이 청약권 넣어놓은 것은 계속해서 자본 잠식이 되는 건데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집을 사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적어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 해지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꼭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아니면 뭐 내가 그냥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면 차라리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보니까요,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자, 연기하고 취소하고 이럴 거면 사전청약 왜 해? 29곳 중 2곳만 약속 지켜. 무슨 얘기냐면, 이 사전청약 현장 29곳 중에서 실제로 약속을 지킨 곳은 2곳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문제가 있더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현장이 어디죠? 계약은 했는데 계속해서 계약 이행이 안 되고 사업 주체에서 약속을 어기고 분양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시간을 끌고 뭔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어디서 많이 봤죠? 지역주택조합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자, 업계에서도 외면받는 사전청약제도, 사업 취소 다 나올 때, 이건 이제 정말 심각한 거죠. 이것도 역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합니다. 근데 사업이 부실이 돼서 망했대요. 그럼 나 계약금 중도 못 돌려받죠. 물론 사전청약과 지역주택조합의 틀린 점은 이건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입니다. 가정 2지구에 우미린 B2B-L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최근에 사업 취소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 인허가가 지연이 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거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전청약으로 당첨되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들한테는 일괄적으로 통보합니다. 자, 우미린 가정 2지구 사업장 취소됐습니다. 사실상 사업장이 문을 닫습니다라고 그냥 통보하고 끝.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죠? 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부동산 원에서 사전 당첨자 명단에서 이제 삭제가 되고요. 대신에 이제 청약홈 계좌는 다시 부활이 됩니다. 다시 계좌는 부활되는데, 내가 2년, 3년, 5년, 6년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사업이 취소됐대. 정말 속 터지고 환장할 노릇 아닌가요? 그죠? 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첨이 되면 더 골치 아프다. 이 사전청약이라는 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전청약과 지역주택조합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몸이다. 똑같은 내용이다. 자, 첫 번째. 지역주택조합은 최초의 분양가보다 입주할 때 분양가가 무조건 오릅니다. 그러니까 사전청약도 최초의 분양가보다 입주할 때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르죠. 그죠?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 5년 안에 6년 안에 입주합니다. 모델하우스 가면 그러죠. 그죠? 그런데 90%는 그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사업이 취소되거나 망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나머지 10% 정도도 5년, 6년이 아닌 곱하기 2 정도, 10년, 15년 정도 지나야지 입주가 됩니다. 사전청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망했다는 표현보다는 사업을 일괄적으로 그냥 시공사에서 그냥 시행사에서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본청약이라든가 입주까지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 될지 안 될지도 의문이다. 세 번째,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셔야지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시면 또 입주 자격이 안 주어져요. 근데 사전청약 같은 경우도 이제 무주택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되고, 자산이 계속해서 불어나는 것도 사실상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죠? 우리는 꼭 성공하기 위해서 산다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남보다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뭐냐면, 특정한 보상이 항상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 보상이라는 건 사실상 내 급여라든가 소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소득을 앞으로 6년에서 5년, 7년 동안 난 소득을 안 올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전청약 제도는 상당히 인기리에 지금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전청약 제도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좀 이런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사전청약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전청약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다 아시죠? 뭐 하셔야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약 20분 정도를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